여러분의 경제 동반자 패밀리펀드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아마존으로 성장하리라 기대되는 이마트를 분석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보복 소비 어떻게 투자해야 하나?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매우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주요 국가들의 가계 저축률이 급증한 것을 근거로 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확대된 온라인 식료품 소비, 원격 헬스케어, 홈네스팅 등의 소비 습관이 고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주요 국가 가계저축률이 급증한 것처럼 한국의 가계저축률도 급증했습니다. 2019년 저축률이 6.9%였는데 작년 한 해 저축률은 무려 2배 수준인 11.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기록된 것 중 최대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추진하며 보복 소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2억 원 기획재정부 1차관님은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소비 지출이 고착화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패밀리펀드는 지금 보복 소비 관련주들은 전고점을 갱신하는 등 과대평가 상태이거나 하방 위험이 큰 상태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구독자분들께 투자 안전성을 위해 단순한 보복 소비 테마주가 아닌 지속 성장하면서 보복 소비 수혜를 입는 기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커머스, 오프라인 마켓도 필수. 전 세계에서 이커머스 대표 기업으로 아마존을 꼽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이커머스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2018년에 세계 최초 무인 편의점인 아마존고를 출시했고 2020년에 신선식품 무인 매장인 아마존 프레시를 로스앤젤레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점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온라인 시장을 바라볼 때 아마존은 오프라인의 중요성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아마존은 오프라인 마켓이 중요하다고 할까요? 갤럽의 조사 결과 미국인 81%는 코로나 이전에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주문한 경험이 없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기간 중에도 소비자 62%는 여전히 매장에 방문해서 식료품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커머스는 상품 선택의 편리성에서 우위를 점하지만 오프라인 마켓은 신선도와 눈으로 직접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즉, 식료품 시장 점유율 제고를 위해 오프라인 마켓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아마존은 매일 저렴한 가격, 선택과 편리함이라는 모토를 걸고 오프라인 스토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선두주자 쿠팡의 위기. 쿠팡은 우리나라에서 1위 네이버를 이은 2위로 이커머스 시장의 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스닥에 상장되어 77조 원으로 기업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쿠팡플레이, 쿠팡이츠와 같은 다른 사업 분야로도 외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현재 여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먼저 2020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무려 6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착취기업이라는 이미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9일 공정위는 쿠팡의 총수를 김범석 의장이 아닌 쿠팡 한국법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김범석 의장이 한국계 외국인이라서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고 총수로 지정해도 형사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창업자가 모두 총수로 지정된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이 역차를 받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국과 일본 등으로 국적 문제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쿠팡은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지만 영업손실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80%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신규 물류센터 설립 등 신제품 확장을 위한 투자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주식 보상 비용도 계산되어 있습니다. 6월 17일 쿠팡 경기 이천 덕평 물류센터에서는 안타까운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전 5시 20분에 축구장 15개 넓이의 물류센터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 조사 결과 스프링쿨러가 8분 늦게 작동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진화 작업 중 경기 광주소방서 119 구조대의 고 김동식 구조대장님께서 순직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완전 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삼가 고 김동식 구조대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정치권에서도 쿠팡의 안타까운 화재 사고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님은 빈소에 조문을 가셔서 경기도 일원에 늘어나는 물류창고로 인해 강화된 소방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안타까운 화재 사고로 인해 물류창고가 계속해서 더 필요할 이커머스 기업들은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기존 물류창고를 갖고 있는 이커머스 기업들은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쿠팡은 순직하신 김동식 구조대장 유족분들에 대한 평생 지원을 약속하고 순직 소방관 자녀들을 위한 김동식 소방령 장학기금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이번 화재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신 소방관 분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덕평물류센터 1,700명의 상식 직원분들은 근무 불가 기간에도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디 보완할 점들은 보완해서 이번 화재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마트여 기회가 왔다 잡아라. 이마트는 창고형 할인점 효과에 힘입어 1분기 별도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10.8% 늘어났다고 합니다. 5월 순매출액은 1조 2,461억 원으로 4월 대비 10.7% 성장했다고 합니다. 올해 1에서 5월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1% 성장한 6조 2,444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트레이더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1% 증가했습니다. 이마트의 국내 점포 수는 2위인 홈플러스와 비교해도 22개나 더 많습니다. 아마존이 오프라인 스토어 확장에 집중하는 만큼 이마트가 오프라인 마켓 점포 수 1위인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번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고로 물류센터 신설 규제가 예상되는데 이마트는 규제에서 가장 피해가 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마트는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절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사회적 거리두기란 악재에도 불구하고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조선호텔 리조트와 신세계 영랑호 리조트도 코로나19가 완화되며 국내 여행 소비 증가에 대한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신세계는 올해 KBO에서 SK 와이번스를 인수하며 SSG 랜더스를 창단했습니다. 현재 리그 공동 2위를 기록하며 선두권으로 가을 야구 과시권에 있습니다. 이는 정용진 부회장님께서 메이저리거인 출신수를 영입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아끼지 않은 덕분입니다. 야구단을 통해 정용진 부회장님은 용진이 형이라는 친근한 CEO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구단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과 마케팅을 계획 중입니다. 편의점 이마트24에서는 쓱 랜더스 라거 맥주를 출시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마트는 네이버와 반쿠팡 연대를 구축해서 이베이 코리아 인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만약 이번 인수가 성공하면 네이버, 쿠팡, 이베이 코리아의 3강 체제가 네이버, 신세계 이마트, 쿠팡 순으로 순위가 변동될 것입니다. 기존 쓱닷컴의 시장 점유율 3%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며 16%로 대폭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베이 코리아가 20년간 국내 이커머스 사업을 하며 쌓아온 소비자 데이터, 유료 멤버십 스마일 클럽 회원 300만 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 1위 기업인 네이버와 연계하면 이커머스 점유율이 최대 34%까지 상승해 13%인 쿠팡과 격차 확대됩니다. 다만 인수 가격의 부담이 큰 것이 부담되어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승자의 저주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네이버와 CJ 대한통운은 최근 연합물류 인프라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상품을 1일 배송하는 서비스로 쿠팡의 로켓 배송과 경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군포와 용인에 대규모 풀필먼트 센터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물류 수요 예측 AI 클로바 포캐스트를 적용해서 인공지능 물류 실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AI는 주문량 변동이 큰 이벤트 기간에도 95%의 예측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류 작업 처리를 돕기 위한 무인 이동 로봇도 시범 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를 기점으로 해서 이마트와 네이버, CJ 대한통운연대가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강자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마트가 물류를 맡고 네이버가 온라인과 AI를 맡고 CJ 대한통운이 유통을 맡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지금 이마트에 투자하자. 이마트는 반쿠팡연대에 참여하며 이커머스 강자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선식품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오프라인 점포가 국내 1위라는 점과 이커머스 점유율 급상승이 합쳐져 한국의 아마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마트이퍼는 11.21로 유통기업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시장에서 이커머스 강자로 평가되며 소비자 데이터를 축적하게 되면 성장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장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까지 함께 나오는 성장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게 되면 2023년까지 재무적 투자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쓱닷컴이 상장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아마존이 전 세계에서 각광받는 이유는 소비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마트도 이커머스 시장의 강자로 자리 잡게 된다면 단순히 이커머스 시장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과 온라인 고객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각종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열심히 답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